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라이트 리턴즈의 DJ 나영인입니다. 미지의 세계인 우주, 여러분은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주는 너무나도 넓고 광활해서 상상의 나래가 무궁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라디오를 통해 머릿속으로 우주의 발자취를 조금씩 따라가 보길 바랍니다. 그럼 우주라이트 리턴즈 지금 시작합니다. 개강을 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즐거운 날들 보내고 있으신가요? 그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번 라디오의 마지막에서 가호의 시작 들려드렸죠. 가장 설렐 3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지금과 가장 어울리는 별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봄의 별자리라고 하면 대다수의 청취자분들이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대표적인 별자리거든요. 지금 혼자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 분명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별자리는 목동자리입니다. 사자자리, 처녀자리와 함께 봄의 밤하늘을 대표하는 별자리 중 하나죠.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작년 이맘때 황도 12궁을 주제로 진행했던 우주라이크에서 연속으로 이 두 별자리를 다루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12개의 별자리에 대해서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가득했는데 잘 몰랐던 별자리에 대해 알아가는 건 더 설레고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득 담아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목동자리의 모든 것을 파헤칠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코너는 TMI 오브 목동자리입니다. 목동자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가장 먼저 목동자리에서의 목동은 가축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목동 또는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별자리 하면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목동이 신화에서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목동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데에는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개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설화는 소가 끄는 쟁기를 발명한 아르카스가 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제우스 신과 칼리스토의 사이에 태어난 아르카스는 후에 아르카디아의 왕이 되었으며 사냥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인 칼리스토는 헤라의 미움을 받아 곰으로 변했고 엄마를 잃은 아르카스는 어느 착한 농부의 도움으로 잘 자랐대요. 이 아르카스는 목동자리이면서 동시에 작은 곰자리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곰으로 변한 어머니인 칼리스토를 몰라보고 화를 겨냥하는 것을 본 제우스가 그를 곰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중 큰 곰자리가 칼리스토, 작은 곰자리가 아르카스에 해당합니다. 목동자리는 흔히 바로 서쪽에 있는 사냥개 자리와 많이 묶여서 언급이 되는데요. 사냥개 자리는 큰 곰자리 뒤에 있는 것으로 아르카스가 사냥할 때 데리고 다니던 사냥개로 알려져 있어요. 나머지 하나의 설화는 어깨에 하늘을 짊어지고 있는 돌이 된 거인,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아틀라스는 우주에 처음 나타난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아들인데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의 형제라고도 하고 우라노스의 손자로서 크로노스의 조카라고도 한다고 해요. 우라노스의 자손인 거인 타이탄족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우스가 올림포스의 신들을 거느리고 거인족과 싸웠을 때 아틀라스는 거인족을 지휘하여 제우스를 크게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 형벌로 영원히 하늘을 짊어질 운명을 가진 밤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 말고도 목동자리에 대한 설화들이 아직 많은데요. 하나의 별자리를 두고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이야기가 목동자리와 가장 어울리는지 나만의 설화를 찾아보고 정해보세요. 그럼 이쯤에서 다음 TMI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저번 오리온자리 편에서 별의 밝기에 대해 설명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별의 밝기는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질까요?
네, 바로 별의 등급에 따라 밝기가 결정된다고 했었죠. 하나 더, 그 등급의 수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라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목동자리는 무려 밤하늘 전체에서 세 번째로 밝은 아르크투루스를 비롯하여 3등급 이하의 밝은 별을 6개나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말한 아르크투루스는 목동자리의 알파별로 정확히 무려 마이너스 0.1등급이며 북쪽 하늘에서는 가장 밝은 별입니다. 또한 이 별은 지구에서의 거리가 37광년으로 비교적 가깝고 직경이 태양의 20배 이상이나 되는 커다랗고 밝은 별입니다. 아르크투루스의 표면 온도는 약 4,500도로 태양보다 훨씬 낮은데도 밝기는 태양의 약 100배나 된다고 해요. 이것은 아르크투루스가 지름이 태양의 27배나 되는 큰 별로서 태양의 700배 이상 되는 표면에서 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항성을 거성이라고 부른답니다. 또 목동자리와 함께 언급되는 봄의 별자리는 무엇이 있다고 했었죠? 네, 바로 황도 12궁으로 분류되는 처녀자리와 사자자리입니다. 북두칠성 손잡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르크투루스를 지나 처녀자리의 알파별인 스피카로 이어지는 곡선은 봄의 대곡선이라고 부르며 아르크투루스, 스피카, 사자자리 베타별인 데네볼라로 이어지는 곡선인 봄의 대삼각형과 함께 봄철의 대표적인 길잡이별로 꼽힌다고 해요. 또한 목동자리는 근처의 은하가 아주 많은 바로 옆 별자리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밝은 은하의 개수가 작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은하들은 어느 별자리들과 다름없이 많죠. 그리고 목동자리에는 NGC 5466이라는 구상성단이 딱 하나 존재하는데요. 9.7등급의 구상성단으로 목동자리에 있는 유일한 구상성단이에요. 흐리고 느슨해서 마치 밀도 높은 산계성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구상성단에 대한 이야기는 목동자리 심원 천체 이야기에 포함되어 아주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별자리에 관심이 많으신 청취자라면 따로 찾아보는 것도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목동자리에 대한 이야기 놓치지 않고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부터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의 해시태그로 간단히 정리해보고 그에 따른 노래를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 오브 해시태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목동자리는 봄에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라고 이야기했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여러분들을 위해 이 라디오를 듣는 잠시나마 봄의 설렘을 느낄 수 있도록 첫 번째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봄으로 정했답니다. 목동자리는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상당히 큰 별자리예요. 목동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북두칠성의 숟가락에서 손으로 쥐는 곳에 커브를 뻗어가면 오렌지색으로 빛나는 밝은 별에 다다릅니다. 이 별이 목동자리의 아르크투루스예요. 목동자리는 아르크투루스에서 북쪽으로 넥타이 같은 형태의 별이 나란히 있는 별자리입니다. 북두칠성을 찾으면 분명 쉽게 관측이 가능할 거예요. 봄뿐만 아니라 초여름까지도 관측이 가능하니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한번 관측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봄은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짧아서 다른 계절에 비해 지나고 보면 아쉬운 마음이 유독 큰 계절인데 목동자리의 관측으로 짧은 봄의 여운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해시태그 봄과 어울리는 노래는 K-윌의 러브블라썸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전주부터 마음이 두근거릴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노래가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같이 노래 듣고 와서 두 번째 해시태그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학
노래만으로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기분이네요. 그럼 다음 해시태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목동자리는 반짝이는 별 그 자체였어요. 모든 별은 반짝이지만 특히나 목동자리의 알파별, 아르크투루스의 이야기도 그렇고 특별히 밤하늘에서 홀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목동자리는 아주 오랜 고대부터 있었던 매우 오래된 별자리로 알려져 있어요. 일설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별자리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죠. 오랫도록 밤하늘을 지켜온 반짝이는 별. 제가 느낀 감정을 토대로 선정한 오늘의 두 번째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빛입니다. 제가 느낀 목동자리의 반짝임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을 오랫동안 지켜온 반짝이는 목동자리를 관측하며 또는 상상하며 듣기 좋을 노래는 두 번째 추천곡 유나의 혜성입니다. 듣기만 해도 신나고 힘이 나는 듯한 베이스와 씩씩한 목소리가 오랜 시간 굳건히 빛나고 있는 목동자리와 어딘가 어울리지 않나요? 유나의 혜성 들으며 오늘의 라디오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야기 나눈 목동자리 편 다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열심히 소개하고 추천하고 달려오다 보니 벌써 2화가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라디오가 유익하고 힘든 하루 속에 잠시 쉬어가며 변화하는 주변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우미디어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황수빈 PD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우주라이크 리턴즈의 DJ 나영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저 별들도 불빛도